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를 좀 찍어 보는데 사실 제가 메인 PC랑 이제 송출용 별도 제 PC가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시선 처리가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차 카메라의 각도를 뭐 어떻게 좀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측면만 나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뭐 최대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미 선물 시장이 앞서 사실 좀 약세 흐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23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봤을 때는 거의 약간 투매급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급격히 상승세로 갑자기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쭉쭉쭉쭉쭉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지금 현재 뭐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사실 지구인이라면은 사실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쉽게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능은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리고 실제 이게 상황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난 뒤,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했어요. 뭐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이 바뀌고 무엇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자,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들 거예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나, 일단 첫 번째 이제 무역 및 관세 정책이 상당 부분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어찌 본다면 상당히 배타적이죠.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다. 어찌 본다면 이제 과거 우리 조선 시대 이제 쇄국 정책 말 그대로 남의 것은 뭐 크게 관심사를 두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찌 본다면은 뭐 어게인 아메리카, 또 다른 뭐 여러 표현들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들여다보게 된다라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확정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기사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25개 사인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개다, 50개다.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존에 어찌 본다면 이제 관세, 이제 무역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취합을 해보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모든 수입,
제품의 최소 10% 추가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산, 진짜 중국을 진짜 싫어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제품의 최대 60%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일기 행정부에서도 이제 멕시코와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것은 아닌데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되었죠. 뭐 여하튼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트럼프, 사실상 트럼프 상호 무역법, 이거를 제정을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양자 간 무역 협정 재협상 추진, 이런 내용들까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게 된다면 사실 무엇 하나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잘 없어요. 일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사실 저로서는 사실 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이게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제 감이 잡히질 않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그 중국에서 1,000원짜리면은 이제 관세 붙이고 뭐 이윤 붙이고 하면은 이 기존에 저렴하게 구매했었던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될 것이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는 25%.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이건 외에도 뭐 방위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런 내용들 일단 대략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세금, 이제 세금 정책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 정책, 세금 정책은 또 두 번째 부분이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세금 정책은 일단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이게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한번 해봤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일도 좀 생겼었는데 일단은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가 재정이 좀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세수에 있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좀 경찰관 분들께서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 분들께서 오히려 뭐 단속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없던 곳에 정말로 많은 곳에 그 속도 감시 또는 신호 위반 그런 단속 카메라가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뭐 여하튼 일단 뭐 법인세, 감세 이 정책은 사실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도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보게 된다면 이제 법인세 인하. 그래서 현행 21%에서 몇 퍼센트로 15%로 조정을 합니다. 개인소득세 감면. 이것도 뭐 지킬까요? 뭐 지킬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0년간 7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겠다. 사실 미 정부도 이제 연준 중앙은행과는 이제 별도 독립 기관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찌 본다면 이제 10년간 7조 달러 이상을 감세를 한다라는 것은
세수를 확실히 이제 줄인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 미 정부 입장에서 이제 빚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조금 뭐 일단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자, 팁. 소득에 대한 면세. 글쎄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건 좀 궁금한 게, 네, 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었나 보죠. 팁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부과했었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과세 폐지,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은 뭐 세금 정책까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다만, 일단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이제 대략적으로 뭐 법인세 인하, 물론 저도 이제 법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닥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개인 소득세 감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국가 재정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찌 본다면 이제 미 정부의 부채를 더 크게 키우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 정부는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가지고 와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방책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 정부, 그러니까 미국 자체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 무역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뭐 기타 등등을 뭐 생산 설비를 이제 해외에 있던 것들을 다 이주시키고 뭐 또 뭐 사실 구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외 이곳저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미국에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사실상 제조 국가로서도 재화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서도 또 내수 소비 촉진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로서도 이제 발돋움하겠다. 이제 뭐 그런 뭐 의미심장한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른 이제 분위기니까 조금 패스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세 번째, 에너지. 이제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애매해요. 자, 그래서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고, 자,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건데, 파리기후 협정 탈퇴.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일단은 1기 행정부에서는 시도를 했었지만, 일단 뭐 탄소 규제, 이 부분에 관련하여서, 아무래도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 라는 이제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부분은, 협정에서 탈퇴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일단 뭐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화석, 연료, 채굴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산업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사실 이제 오늘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상당히 시세도 보여주고 있고, 꼬물꼬물 뭐 G2 파워도 그렇고, 또 원전주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전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원래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주요한 그런 정책사항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 폐지가 된 거죠. 네, 폐지가 되었죠. 뭐 사실 남아있는 임기 동안 뭐 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크게 좀 의미가 없는데 뭐 여하튼 그냥 원자력 산업을 확대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투자가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늘 나 혼자 점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22,000원 그리고 상방으로 23,000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저는 뭐 21,000원도 가격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의 이제 고점 가격권에서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날이죠. 맞을 거예요. 이날 맞나요? 12월 4일 그쵸? 12월 3일 밤 10시 3, 4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뭔 소리야?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말 그대로 정말 친원전 그러니까 원전으로 뭔가 그래도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그냥 다 빠개지고 다시 이제 기간 수급으로 이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정고점 부근에서 좀 애를 먹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자,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를 한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정부죠.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웬만하면 다 폐기를 할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사실 폐기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늦은 이제 감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 외에는 상당 부분 같이 좀 묶으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 폐기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히 새롭게 탄생한 또 산업도 없는지라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증시에 직접적으로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보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라면 산업 정책. 산업 정책은 미국 제조업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요. 일단은 미국 제조업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어쨌든 덜 걷겠다. 이제 세금은 덜 걷겠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미국 제조업 강화, 기술 경쟁력 확보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될 것이고 제조업은 이제 기존에 중국이 해왔었던 소위 자잘한 볼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재화들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유령 도시 같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기 위해서 뭐 산업 정책 좀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것이었고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유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을 국가 안보 핵심 산업으로 설정한다. 왜 저만 그럴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와 친한 거는 뭐 이제 굳이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이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그래서 이제 앞서도 상승세를 꽤
괜찮게 보여주던 상황이었는데, 야, 일단 앞서 상승폭 대비, 왜, 와, 그냥 지를 걸 그랬나? 자, 그냥 지를 걸 그랬나? 약간 이제 그냥 좀 후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아이고, 잠깐만. 도널드 트럼프 민코인.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참, 밈코인까지도 트럼프와 같이 내달린다라는 것이 조금,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재정 정책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데, 일단 대규모 감세가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를 상쇄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뭐가 될지 몰라요. 아무도. 예. 일단 내 돈 지고 내가 그런 말 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치인들이 다들 말 바꾸는 거 뭐 있어 왔으니까.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메꿀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내놓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제 가타부타 어떤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표를 하나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지금 현재 밤 11시 30분인데 뭐 잠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뭐 일단 언론 자 워싱턴 포스트 CNN 방송에서 나온 것은 반이민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약간 얘기했죠. 관세 그리고 반환경 가스 시추 금지 자동차 배출가스 파리 기후 협약 사회적으로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러려니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와 관련된 정책들 이제 나오고 이제 행정명령 이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뭐 대대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여져요. 대대적으로 취해진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주식 얘기를 여기서까지는 좀 하기는 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주식 시장 또는 뭐 일단 주식 시장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밤도 늦었고 하니까 일단 주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 자율주행. 자, 이건 사실 일론 머스크 테마죠. 사실 어쩌다 보니까 둘이 절친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이제 저탄소 그런 탄소 포집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로봇 자, 로봇은 사실 이것도 일론 머스크 테마죠. 일론 머스크 테마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제 전기차 자, 이것은 중국이 과독점 하기 전에 거의 과독점을 하기 전에 미국이 승기를 쥐어야 한다. 누가? 테슬라. 테슬라가 쥐어야 된다. 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AI, 반도체, 이제 이런 부분들 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 근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자율주행이야 어차피, 이제 무인 택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친환경 정책적인 부분들은 최근 LA 화재에서 이제 전탄소, 탄소 포집,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강조되고 있죠. 근데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하는 입장에서 뭐 그래요.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주의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로봇은 일단 일론 머스크 테마죠.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휴머노이드 사실 정말 소형화라는 것을 해내면은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구나. 즉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이 약간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제 그 외에 그 또 뭐였었죠? 그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같은 로봇인데 뭔가 여기 뒤에 백도 달려 있고 여기 뭐 관절 부위에도 뭔가 뭐가 막 달려 있어요.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휴머노이드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발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즉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월등히 정말 좀 인간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라는 것을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이제 관련주를 따지기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될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첫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잠깐 여기 또 빠진 게 있다. 제 조선이 빠졌구나. 이게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 조선 및 방산,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가상자산 관련주. 뭐 이거 사실 두나무가 상장할까? 상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상장하면은 이래저래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까야 되니까 일부러 좀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 테크 섹터 까지 챙겨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일단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16만 원대, 뭐 차트를 볼까요? 이제 16만 원대부터 매수를 이제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렇게 차트가 이제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나 싶은데 16만 원대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이 가격대죠. 그래서 이때 제가 16만 5천 원 뭐 이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막 계속 사다가 좀 가나 했다가 이때 갑자기 파월 의장이 이제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뚝 떨구면서 그래서 더 사자 하다가 이제 매도하고 그 다음날 또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19만 원에 잡아서 또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거래를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뭐 당연한 것이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했던 것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NVMe라든지 뭐 SSD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있어서 성능 그리고 DDR5 분량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HBM 메모리야 이제 그러니까 HBM 반도체 자체는 아직 우리가 실제로는 겪을 수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고 있지만 저도 그래픽 카드를 지금 쓰는 게 4080인가 4090인가 아무튼 뭐 쓰고 있어요. 뭐 하지만 저도 어쨌든 상급이라면 상급이죠. 조만간 뭐 5080 나오고 한다고 하지만
근데 뭐 HBM 실질적으로 뭐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뭐 또 이런 게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아이고야, 하나엔진, 기타 등등. 자, 이제 조선주들.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가지고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뭐, 왜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때쯤에 이제 추천을 하고 뭐 거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자 이쯤 되면 이제 비중을 좀 반 정도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여튼 물론 재료 소멸도 있고 이제 단시간에 이제 많이 올랐으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또 조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뭐 하니까 이제 일부 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조선주 이제 끝이니까는 뭐 다른 거 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상하게 말이 와전돼 가지고 되게 난감한 어떤 웃지 못할 에피소드이긴 한데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뭐 하나오션도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저는 레인보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2월 17일 이후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외 기타 등등. 근데 기타 등등은 너무 많아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도 이제 고영이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뭐 고영이야 뭐 사실 상한가를 가더라도 로봇으로 갔을 거라고는 네, 생각치는 않았어요. 장중에는. 근데 뭐 미국의 FDA 이제 의료용 로봇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뇌 수술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었다. 뭐 FDA 승인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건데 뭐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건 좋은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이구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미 선물은 끝도 없이 오르는데 야 이거는 오늘 뭐 사고를 치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서 내일장에 로봇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제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일단 일단 무역 및 관세 정책이 싹 다 바뀐다.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행정명령은 사실 10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정확한 수치는 뭐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10% 추가 관세, 중국산 제품은 최대 60% 관세. 이거 좀 세죠. 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 부과. 하여튼 중국과 멕시코를 싫어하는데 캐나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완화를 하는데 법인세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사실 뭐 이런저런 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세수 부족 상황까지 갔죠. 그리고 10년간 7조 달러 감행. 근데 이거에 대한 정책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 정책은 없다. 정책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은 아직까지는 별달리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뭐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 뭐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이제 화석 연료 채굴 규제, 이제 원전 산업 확대. 근데 이제 원전 산업은 이건 정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친원전 이제 같이 커플링 돼서 좀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대로, 그리고 원전은 원전대로 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겠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산업 정책, 뭐 일단 반도체는 사실상 반도체 굴기, 그리고 반도체 패권을 쥘으로써 사실상 달러화가 이제 기축통화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은 게 사실 반도체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어쨌든 미국의 네덜란드의 ASML에게 이제 중국 쪽으로 제품 공급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실 제품 공급 못 하고 있죠. 근데 그 노광 장비, EUV 노광 장비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20나노급으로 이제 알고 있기는 한데, 물론 그보다 이제 더 기술 발전이 이루겠죠.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은 어쨌든 감 잡았으니까 10나노, 뭐 5나노, 8나노 뭐 가는 데는 시간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미 정부 입장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패권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미 뭐 노골적으로 그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그 직접 밝혔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겠는데, 뭐 저탄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테마가 움직여요. 예, 움직이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는 없죠. 사실. 예. 뭐 하다못해 현대차, 기아도 일단 라이다 센서 그리고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남은 건 이제 로봇 자율주행인데, 로봇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라이다 센서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어갖고, 상장사 중에서 물론 부품 공급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혜주로서는 거론하기 좀 어렵겠고, 친환경 정책, 일단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우리가 알아서 저탄소 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결정을 하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우리가 크게 지구에 해악을 끼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의 정책을 갖고 나름의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월등한 성능의 휴머노이드를 내놓는 바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그 외에 유압식 로봇들 있죠. 약간 등산 가방 맨 것처럼 이제 등 뒤에 뭔가 크게 달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적 보행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야, 이건 역시 미래는 테슬라인가? 역시 미래는 일론 머스크인가? 참 이런 생각들 많이 들고요. 네, 전기차.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이제 과독자 만드는 것은 이제 비아디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광고가 나올 텐데, 이제 제 친구가 만든 광고인데, MBC에 이제 아마 나갈 거예요. 이제 비아디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글쎄 뭐 주행거리 보니까 뭐 380km, 뭐 350km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좀 말이 많아요. 뭐 좋냐 나쁘냐. 근데 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핵심 산업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때 자동차 제조업으로 이제 국가 산업이 상당히 부흥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갑자기 디트로이트 시티였나요? 네, 거기서도
이제 포드, 뭐 아니면 GM,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차량들의 어떤 제조 인구, 일자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지라 약간 그에 대한 과거의 영광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AI 반도체 뭐 당연히 이제 중국 견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최근 작년이죠. 미국의 말을 정말 잘 들었죠.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 진짜 안 했죠. 자, 조선 및 방산. 예,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라 불러야죠. 이제 동맹 국가 간에 이제 조선 기술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겠다 해서 뭐 조선주들 네,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관련주는 일단 원전, 신재생 에너지 이제 같이 간다. 그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미 현지 지역명이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조지아 주인가요? 예, 거기에 지금 하나솔루션이 공장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세액 감세, 그러니까 세액 감세가 아니죠. 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 부분도 무시 못할 정도의 액수이고 또 사실상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일단은 어느 정도 쥐고 있는 그 태양광 패널 시장 그리고 폴리실리콘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솔루션을 미 정부가 이용하는 거고 에너지 이제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얼마 전에 CES에서 공개됐나? 뭐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로 뭐 한 50cm 아니 뭐 가로 50cm 뭐 약간 이런 직사각형의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 하면서 이제 시연했었는데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지금 찾아봐야 돼 가지고 아무튼 보고 좀 약간 살짝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가상 자산은 이제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움직이는 거죠. 그걸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 움직이고 왜냐하면 코인 시장 비트코인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거래 단위 또는 거래 화폐 자체가 달러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고 상당히 전략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2기 행정부에서 이거 비트코인 자체를 자산으로서 명백하게 인정을 해 줄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뭐 안정적인 화폐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하기 좀 어렵겠죠. 네. 뭐 갑자기 루나 사태도 떠오르긴 한데 뭐 기능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나무가 상장하면 좀 좋겠는데 아마 두나무는 우리 생에는 상장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돈을 잘 버니까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 섹터 이제 뭐 금리 이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실제 파월 의장이 인하한다고 해서 제대로 인하한 적도 없고 인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인사한 적도 없고 뭐 항상 그때쯤 가면 말이 바뀌니까 뭐 이거는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테크 섹터는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리콘밸리에 있진 않죠. 시드니에 있나? 아닌데 뭐 저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뭐 여하튼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뭐 기타 등등 테크 섹터들 다들 지금 환장하고 있는 게 AI죠. 자, AI 하면은 또 엔비디아로 넘어가게 되고 또 엔비디아로 넘어가면 또 TSMC로 넘어가고 자, 이러면 어떤 선순환적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하드웨어 영역인데 지금 하드웨어 장비를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좀 모아가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 중이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뭐 메타는 라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또는 챗 GPT죠. 뭐 사실상 그게 그거고, 그리고 구글은 제미나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학습의 양만 늘어나면 되는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그런 프로세싱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와 미쳤다. 그쵸? 일단 네. 좀 깜짝 놀랄 정도의 반등폭이긴 한데 뭐 여하튼 간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종목까지 제가 이제 오늘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종목들이죠. 제일 많이 거래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그다음에 로봇주들 뭐 거래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나머지 너무 자잘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사실 하나하나씩 다 건드려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콘텐츠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약간 파일럿이기도 하고 뭐 보다 좀 깊이 있는 내용 뭐 하고 싶지만 좀 가볍게 사실 지금 되게 피곤해요. 네, 많이 피곤한데 뭐 지금 제 피곤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들 앞으로 이제 제가 뭐 꾸준하게 어떤 자료를 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뭐 공개도 하고 또 나름 시시콜콜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시장 잡설 예, 이제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취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박재호 대표의 호재 포착이었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